영화는 시대와 세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영화가 바라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집으로 준비한 여성 영화를 보다. 오늘요, 여성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영화 육상의 전설 김태현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네, 다음은 영화 평론가이자 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인 손신의 영화 평론가십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옷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전화로? 네네. 아, 진짜? 미리 프로이기 때문에. 역시. 저도 좀 끼워주시지. 색깔은 네, 좀 약간 맞아요. 비슷한 것 텔레파시. 같습니다. 오늘 재미난 시간 기대가 되고요. 먼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기대하는 영화제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성의 어떤 현실이나 조건들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들을 관객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영화제입니다. 여성 영화 하면은 사실 저는 1부터 100까지 여성들이 참여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거든요. 영화 안에 여성의 어떤 무언가가 들어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뭐 중요한 이슈나 고민 같은 것들을 담아낸 영화. 그런데 그것을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영화라고 한다면 여성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 감독님들이 만드는 여성 영화도 있을 수 있겠다. 거죠? 네, 맞아요. 사실 여성 영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밀한 구분이나 어떤 그런 정의 같은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열한 현재적인 고민을 통해서 계속 그 고민이랑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게 여성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영화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제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2562, 2562입니다. 이거 근데 숫자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2562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뭘까요? 영화 편수.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1회부터 지금까지 상영한 총 영화 편수를 더해보았더니 2562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개국 38편을 시작으로 지금 올해 이제 25회는 50개국에서 131편의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더해보았더니 무려 2562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더 많은 영화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특별히 그 손평론가님께서 이 작품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사실 추천작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할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그 중에 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계 각국의 영화들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영화제라는 기회가 아니면 쉽게 보기 어려운 영화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 결과 일단은 올해 이제 썬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화제작이었었던 에리카 트렘블레이의 팬시 댄스라는 영화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이제 아메리칸 선주민 여성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화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영화를요? 네. 그 세계 각국의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입장을 통해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래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내 여성 씨름 선수들에 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여서 실제 여성 운동선수들의 이야기, 그들의 어떤 고충과 그리고 또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이번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운동 선수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네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난 이 영화가 진짜 기대되더라. 꼭 봐야만겠어. 이런 영화 있을까요? 개막작 쇼윙업
너무 기대가 돼서 우선 예매를 해놨고, 그리고 한국 영화들도 지옥 만세 같은 작품도 너무 기대되고 있고, 단편 영화들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 작품이 많은데 김현정 감독님의 새로운 단편이거나 아니면 이씨 가문의 형제들 같은 단편 영화나 필름 젠더 2편까지도 다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 폴리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라 폴리 감독님 신작도 이번 여성영화제에서 처음 볼 수 있게 돼서 그것도 기대되고요. 그 중에 하나만 더 꼽아주시면요. 그럼 위민 토킹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라 폴리 감독님의 전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그 영화 봤어? 그 영화 봤어? 이렇게 얘기했던 영화였거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어떤 제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언제나 그게 이번에 또 어떤 부분일까가 너무 기대됩니다. 평론가님은 영화 다 보셨어요, 미리? 제가 제가 영화를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를 네. 보았고 그 기대를 조금 더 높여보자면 그 위민 토킹은 계속해서 좀 침묵을 강요당하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립된 마을에 있었던 여자들이 드디어 말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한정적인 사실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도 넘어가네 그 기대하신 것을 넘어가는 좀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좋을 꼭 것 보실 같아요.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매했어요. 성공하셨나요?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그거 한번 이러고 찾아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련된 다음 숫자 만나보겠습니다. 100. 와. 저 이거 맞춰볼게요. 100점짜리 영화제다.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거? 이거 말고는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당연히 100점짜리 영화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0은 이제 올해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님이신 박남옥 감독님의 탄생 100주년이 바로 올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숫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97년에 영화제 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시작하면서 그 개막작이 바로 박남옥 감독님의 미망인이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여성 영화 감독 1세대들을 좀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영화적 유산을 돌아보는 특별전도 영화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감독님한테는 진짜 하늘 같은 선배님이신데 후배 입장에 봤을 때 이 감독님에 대한 생각들 궁금해요. 그 미망인 작품을 만드실 때 시나리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배우 섭외라든지 정말 모든 역할들을 다 혼자서 해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당시에 한살배기 딸을 어디 이제 맡길 데가 없어서 포대기 업은 채로 촬영하시는 그런 스틸컷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죠.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어떤 여성 감독님으로서 영화를 찍으면서 해냈어야 했던 그리고 해내셨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같은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는 좀 엄살 부리는 게 아닌가. 저렇게 영화도 찍으셨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감독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하다. 특히 엄마, 여성은 강하다 이런 맞아.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드네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숫자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숫자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야. 마지막 숫자가 너무 쉬운데요. 이거 25회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모를 수가 없는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올해 저희는 슬로건을 우리는 훨씬 끈질기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화제를 준비해오고 끈질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트레일러 감독님으로 윤가은 감독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트레일러도 만들어 주셨고
야, 너 진짜 깼어! 와! 야, 너, 아니, 야! 와! 와, 대박! 와, 너, 와, 진짜, 너 어떻게 했어? 정말 짧지만 강렬했다. 그렇죠. 너무 강렬했어요. 맞아요. 쏙 빠져드는데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장면이 바뀌기 전까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계속 제 뇌를 자극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기를 잘 해내는 이 배우, 우리가 아는 배우였습니다. 영화 콩나물에도 출연을 했던 김수환 배우죠. 맞아요. 네, 어쩜 이렇게 잘 크는지 몰라요. 맞아요. 콩나물처럼 잘하셨어요. 정확했어요. 너무 정확했어요. 어떤 또 다른 인연이 있었을까요? 네. 16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에서 콩나물, 아까 이야기했던 콩나물이 상영이 되었고, 거기에 말씀하신 이제 그 김수환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콩나물을 사러 가는 그 보리, 그 주인공 보리의 이제 심부름길을 담아낸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막 되게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단편인데요. 그 단편을 시작으로 윤가은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인 우리들, 그리고 두 번째 장편인 우리 집까지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계속 이제 상영을 하면서 관객들을 만나온 그런 인연이 있고, 거기서도 김수환 배우가 내레이션을 맡아서 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윤가은 감독님 얘기를 하다 보니 김수환 배우도 영화제와 굉장히 맞아요. 인연이 깊다라는 진짜.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숫자를 통해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상영작 중에 한 편을 집중적으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그 영화제 사무국 쪽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특집과 잘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감독님의 육상의 전설을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평론가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영화가 그 주인공 우리의 이모의 장례식장에서 시작하는 영화잖아요. 어떤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한 여성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발랄하게 통통 튀는 뭔가 타임리프 같은 그런 판타지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엽다, 발랄하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되게 큰 감동을 느끼게 되고 보고 있으면 뭔가 용기도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게 행복하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궁금했어요. 사실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직접 또 쓰시기도 하잖아요, 스토리를. 감독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모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막내 이모가 60이 안 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모랑은 원래 교류도 없었을 뿐더러 저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늘 술,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체중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원래는 중학교 때까지 전국체전 2등을 할 정도로 육상으로 달리기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뭐 그렇다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왜 달리기 안 했냐 그랬더니 뭐 그때 뭐 다 그랬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그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잘했던 재능이 있었던 여자였는데 끝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하고 완성해내셨다는 게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영화의 결정적 장면을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먼저 김태훈 감독님이 뽑은 결정적 장면을 들어볼까요? 젊은 이모를 벤치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모, 순이야, 저 사람 만나지 마. 좋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잘 살아봐.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건 그 두 분 다 울면 안 되거든요. 그 장면에서.
근데 자꾸 우셔가지고 그 약간의 스포이지만 이모 역할 배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투명 인간이거든요. 근데 투명 인간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모 역할 배우님이 이제 어쨌든 들리잖아요. 그 말이 연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생기셨던 것 같고 주인공인 우리 역할도 그렇게까지 이 이야기에 인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는 감정까지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울지는 말되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두 분이 눈빛이 통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네요. 그런 느낌이 나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 시나리오에 드디어 비슷한 나이대가 된 두 사람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결정적 장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평론가님.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마지막에 바톤 터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이모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큰 이모도 막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세대 여성들의 어떤 연결도 드러나 있지만 그들의 차이도 드러나 있고 바톤 터치하는 장면에서 그래 우리는 다르지만 내가 너한테 바톤을 넘겨줄게라는 막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네, 그런 당부나 뭔가 또 위로나 약간 용기를 전해주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맞아요. 그 장면은 좀 생각이 많아지는 장면이었어요. 이 맞아요. 바통이 어떤 의미일까? 뭔가 이모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걸까? 아니면은 이제 인생을 바통 터치하는 걸까? 이 다음 차례였다?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물음표가 떠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바톤 장면도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어린 이모가 막 하염없이 운동장을 달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넋이 나간 채 본다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뭔가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고 뭔가 나아가는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출부였던 친구가 바톤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해냈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어짐이 있는 맞아요. 클로징이었네요. 바통으로. 결국 최고. 감동받고 계시는 감독님입니다. 우왕. 아, 근데 진짜 좋은 작품은 확실히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곱씹을수록 느껴지는 거나 또 깨닫는 것들이 많은 맞아요. 작품이라고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어떤 장면들이 그냥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집 여성 영화를 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러실 것 같아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네, 맞습니다.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도 부탁드리고 예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오셔서 구경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영화를 사랑하시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